안녕하세요. 그라운드X 원래팀 소속 개발자 서일애입니다. 저는 현재 카카오톡 더보기에 들어가는 클립 제품의 프론트엔드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클립은 리액트, 리덕스, 리덕스 사가로 개발되었는데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오늘 블록체인상의 NFT를 외부로 보여주면서 프론트 개발자로서 부딪혔던 비동기 처리 문제와 이를 리덕스 사가로 해결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 6월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 메뉴 안에 그라운드X가 내놓은 디지털 자산 지갑 클립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클립을 처음 가입하게 되면 사용자들은 제일 먼저 이 웰컴 카드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카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클립에서 지칭하는 카드는 사실 블록체인상에서 Non-Fungible Token, NFT라고 부르는 자산의 한 종류입니다. 편의상 이 발표에서는 NFT 대신 카드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NFT는 한글로 직역하면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밖에 없는 고유한 토큰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웰컴 카드도 NFT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제 웰컴 카드와 친구의 웰컴 카드는 서로 다른 자산으로 인식됩니다. 사용자들은 나중에 게임 아이템이나 캐릭터 등을 카드로 만들어서 친구와 주고받거나 컬렉션 등을 수집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클립에서 카드에 대한 정보는 4군데 들어가는데요. 메인 페이지, 목록 페이지 2, 그리고 상세 페이지 이렇게 4군데에 들어갑니다. 처음 UI를 받아봤을 때 이 작업이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봤을 때 전체 클립 프로젝트 중에서 저 개인적으로 이 작업이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 카드가 어떻게 발급되는지 같이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카드를 발급하는 주체인 서비스사가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포한 후 민팅 기능을 통해 카드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 정보는 블록체인에 담기게 되죠. 저희는 그라운드X 자체 블록체인인 클레이튼을 사용하기 때문에 카드 발급 정보는 클레이튼에 담기게 됩니다. 이때 클립의 역할은 사용자의 클레이튼 계정에 있는 자산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세션이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 같이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블록체인의 특성상 용량이 많은 이미지 혹은 장문의 글 등을 저장하는 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장 용량을 많이 사용하는 만큼 네트워크도 무거워지고 비용도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블록체인에서 카드를 만들 때 기본 정보와 속성 정보를 분리해서 저장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받은 시간, 받은 사람 등의 기본 정보는 블록체인에 올려두고 이미지, 장문의 글 같은 속성 정보는 개별 서비스사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S3 같은 저장소에 분리해서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속성 정보에 대한 URI는 기본 정보에 담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부담도 줄이면서도 사용자에게 풍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클립 또한 해당 스펙을 따라서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카드 구조 때문에 프론트엔드에서 카드 정보를 받아올 때 조금 복잡해졌는데요. 왼쪽의 카드 상세 화면을 보시면 아래 파란색 영역은 클레이튼 블록체인에서 받아온 기본 정보입니다. 이 기본 정보 안에는 속성 정보를 담고 있는 저장소의 URI가 들어있습니다. 위에 붉은색 영역은 그 URI를 받아온 속성 정보입니다. 소스가 다른 이 두 정보를 조합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오른쪽에 도표 플로우를 가지게 되는데요. 도표를 단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립 웹뷰에서 클레이튼 블록체인에 카드 정보를 요청해 기본 정보를 받아옵니다. 기본 정보 안에 속성 정보를 담고 있는 저장소의 URI를 꺼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한 번 더 그 URI에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2번의 요청을 통해 기본 정보와 속성 정보 모두 얻어오게 되는데 그제서야 우리는 왼쪽과 같은 화면을 조합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즉, 2개의 요청을 순차적으로 불러야 모든 카드 정보를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카드 목록 페이지로 가면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요. 카드는 받은 시간 순서대로 정렬을 해줘야 되고 또 받은 시간은 기본 정보에서 받아옵니다. 카드 이미지는 기본 정보에서 주는 속성 저장소 URI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요청을 해야 받아올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플로우는 오른쪽 도표와 같이 되는데요. 이 역시 단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클립 웹뷰에서 클레이튼 블록체인에게 사용자가 보유한 전체 카드 목록을 요청합니다. 다행히 저희에게는 한 번에 보유한 카드 목록을 받아올 수 있는 API가 제공이 되어 이 작업까지는 쉽게 가능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인데요. 각 카드마다 들고 있는 저장소 URI를 꺼내 비동기적으로 동시에 여러 개의 개별 저장소에 카드 속성 정보를 요청하게 됩니다. 속성 정보들이 하나하나 도착하면 프론트엔드에서는 기본 정보와 속성 정보를 조합해 목록으로 화면을 그려주게 됩니다. 이때 염두에 둬야 될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각 속성 정보 저장소는 카드를 발급해준 서비스사들이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클립 입장에서는 각 저장소의 상태가 어떤지, 응답 시간이 어떨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동기 요청에 따른 다양한 에러 상황에 대한 예외 처리도 필요했고요. 사용자가 빈 화면을 보지 않게끔 가장 먼저 응답이 오는 카드부터 화면에 그려줘야 했습니다. 이렇듯 카드 목록을 보여주는 작업에는 비동기 코드와 동기 코드가 뒤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요청 결과에 대한 컨트롤이 필요해졌습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 같으세요? 저희는 3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프로미스입니다. 프로미스로 코드를 짰더니 형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코드를 다 전체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코드의 복잡성입니다. 요청을 2번 보냄에 따라 콜백이 2번 네스팅이 되는데요. 추가로 후문도 등장하고 코드가 많이 복잡해진 느낌입니다. 가독성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깔끔한 코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방법은 Async Await인데요. 확실히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코드가 한결 깔끔해졌습니다. 어디서 무슨 API를 요청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고 또 비동기 요청이지만 동기 코드처럼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들이 존재하겠지만 저희는 마침 프로젝트에서 리덕스 사가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리덕스 사가를 최대한 활용하면 어떤 모습이 될까 궁금해졌고 한번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리덕스 사가는 프로젝트에서 리덕스를 사용하고 있다면 비동기 처리를 위해 함께 사용해 볼 미들웨어입니다. 비동기 요청을 보내고 받는 과정에서 생기는 복잡한 작업을 쉽게 쓰고 쉽게 테스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알게 된 재밌는 사실인데요. 영어로 사가가 대하소설, 연대기라는 의미를 가지듯이 리덕스 사가도 대하소설같이 원하는 만큼 긴 작업을 소설처럼 술술 읽고 쓰라는 의미에서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리덕스 사가의 대략적인 사용 방법과 관련해 기본 문법 4가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select, call, put, take입니다. 첫 번째 효과 select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리덕스 사가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리덕스를 유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select는 리덕스 저장소에서 값을 가져올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call은 API 요청 등 비동기 함수를 실행할 때 쓰이고요. put으로는 리덕스 스토어에 값을 업데이트할 때 액션을 디스패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ake는 리덕스 액션을 구독하고 있다가 관련 액션이 발생하면 사가를 실행해주는 리스닝 함수입니다. 이렇게 리덕스 사가는 리덕스를 유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기능을 제공하고 또 비동기 코드 관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리덕스 사가에서 많은 기능을 제공하지만 오늘은 특히 다중 비동기 요청과 관련된 포크와 스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카드 목록에서 속성 정보 URI를 단체로 호출할 때 클립에서도 다중 비동기 요청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때 비동기 함수 호출 시 주로 사용하는 콜 대신 우리는 포크와 스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크와 스폰은 둘 다 다중 비동기 요청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이 둘 사이에 미묘한 차이도 있습니다. 포크는 자녀들의 작업이 부모에게 종속이 되고 스폰은 자녀들의 작업이 독립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크로 10개의 자녀 요청을 보낸 뒤에 그 뒤에 추가로 진행해야 하는 작업이 있다고 치면은 포크는 10개의 자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린 뒤에
나머지 코드를 실행시키는데요. 스폰은 10개의 잔여 응답이 돌아오지 않았어도 요청을 보냈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 나머지 코드를 실행시킵니다. 설명만 들었을 땐 이해가 조금 어렵죠? 저도 문서만 봤을 때는 이 둘의 차이가 쉽게 와닿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뒷 슬라이드에서 이 둘을 비교하는 간단한 테스트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카드 목록을 포크로 요청했을 때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포문의 작업이 끝난 후 컨솔 로그 던을 찍어볼 건데요. 실행을 해보면 비동기 요청을 흉내내기 위해 일부러 요청 응답에 딜레이를 줬는데요. 포크의 자녀들의 응답이 도착한 후에 마지막에 던이 찍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크에서는 자녀들의 요청 결과까지 관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예시로 스폰의 작동 결과를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컨솔 로그 던을 찍을 건데요. 이번에는 던이 먼저 보이고 이후에 자녀들의 응답 결과들이 보입니다. 포크는 자녀들의 결과까지 관리하지만 스폰은 자녀들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나중에는 에러 처리 또한 포크를 사용해서 부모 단위에서 관리할지 스폰을 사용해서 자녀 단위에서 관리할지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덕스 사가를 통해 비동기 요청의 미세한 컨트롤도 가능하다는 걸 함께 봤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상황에 맞게 포크와 스폰을 구별해서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클리빅 코드는 이러한 생김새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많이 추상화시킨 모습이지만 나중에 저와 비슷한 문제에 직면할 때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올렸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아래 take를 사용해 액션을 기다리다가 해당 액션이 들어오면 call을 사용해 카드 목록을 불러오고 포문과 fork 혹은 스폰을 사용해 개별 저장소들에게 속성 정보를 요청하고 put을 사용해 카드 정보를 리덕스에 업데이트하는 플로우를 타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리덕스 사가를 사용함으로써 비동기 코드와 동기 코드가 섞여 있어도 가독성이 좋고 put, take 등을 사용해 자연스럽게 리덕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카드 목록을 보여주는 단순해 보이는 작업도 블록체인상의 정보를 보여주다 보니 조금 난이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번 기회를 통해 저도 블록체인의 NFT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비동기 요청을 어떻게 더 미세하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 고민도 해볼 수 있었고 리덕스 사가라는 라이브러리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가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이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분야이지만 아직 해야 할 작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같이 일하실 분들을 찾고 있으니 채용이 올라오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분과 같이 일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